2024년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어머니,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최영희 58세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올해 26이 된 의부사들 김민준이 이런 말을 꺼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영희는 43살에 재혼을 했어요. 그때 남편에게는 11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죠. 바로 지금의 민준이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상처받은 아이였어요. 처음엔 새어머니인 영희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의대에 합격해서 지금은 큰 병원에서 의사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레지던트라고 하죠. 아직 정식 의사는 아니지만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민준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스쳤어요. 박서연이라고 해요. 배우예요. 병원에서 드라마 촬영하다가 다쳐서 응급실에 온 걸 제가 치료해드렸거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6살이면 결혼을 생각할 나이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일하는 민준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배우라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직은 단역이지만 정말 예쁘고 착해요. 어머니께서 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민주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영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 내가 밥이라도 해줄게. 정말요? 서연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어머니 음식 솜씨 자랑 많이 했거든요. 영희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지만 친아들보다 더 애틋한 존재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키워낸 이 아이가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제가 결혼하면 외로우실까봐. 뭘 그런 소리를 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영희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계모로서 항상 조심스러웠던 마음, 그리고 이제 정말 혼자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서 민준이 언젠가는 자신을 떠날 거라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민준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생긴 모성 본능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걱정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서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영희는 현관에서 서연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배우답게 아름다운 얼굴이었거든요.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아서 민준과 나란히 서 있으니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민준이가 자랑 많이 했는데 실물이 더 예쁘구나. 과찬이세요. 민준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잘 키워주셨다고요. 서연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영희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빛이 차가운 느낌이었거든요. 앉아서 편하게 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뒀어요. 와, 정말 맛있겠어요. 저희 집은 늘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영희는 계속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서연이 집안을 둘러보는 시선이 마치 품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그럼요. 안쪽 방 지나서 있어요. 서연이 자리를 뜬 사이 민준이 영희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서연이 어때요?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그런데, 왜요? 뭔가 마음에 안 드세요? 영희는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야. 그냥, 처음이라 그래. 좋은 아이 같은데? 그때 서연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이런 분위기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좁지만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서요. 아, 그런데 식탁이 따로 없으시구나요? 우리 밥은 어디서 먹나요? 순간 영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집이라 식탁을 따로 둘 공간이 없어서 늘 좌식상을 펼쳐 먹었거든요. 아, 우리는 보통 바닥에 상 펴고 먹어요. 불편하면? 아니에요. 전통적이고 좋네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식사 시간, 서연은 계속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그 칭찬들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서연이 집안 곳곳을 관찰하는 시선이 신경 쓰였거든요.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정말 편하네요. 물론이죠. 언제든 와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단순한 편견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 이상한 게 있는 걸까요? 한 달이 지나면서 서연은 정말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병원에서 바쁠 때도 혼자 와서 영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어머님, 민준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남자는 처음 만났어요. 우리 민준이를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영희는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혼자 올 때마다 집안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 그리고 민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꾸 캐묻는 것 말이에요. 어머님, 민준 오빠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어요? 친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아, 그냥 오빠를 더 잘 알고 싶어서요. 결혼을 생각하니까 가족사도 궁금하고요. 영희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민준의 친어머니 이야기는 아직도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민준이 13살 때 친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나간 일, 그 후 상처받은 아이를 자신이 어떻게 보듬어 키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털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응급수술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는데 서연은 이미 집에 와 있었어요. 영희가 잠깐 마트에 다녀온 사이 서연이 민준의 방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서연아, 뭐 하는 거니? 아, 어머님, 깜짝이야. 민준 오빠가 책 빌려달라고 해서. 서연은 당황하며 손에 든 앨범을 황급히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이미 다 봤습니다. 그 앨범은 민준이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그 앨범은 민준이가 보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아, 그냥 호기심에. 죄송해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영희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앞으로는 민준이 허락 없이 개인적인 물건은 보지 마세요. 네. 정말 죄송해요. 그날 밤 영희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서연이한테 어릴 때 이야기 많이 해줬니? 아니요. 왜 갑자기요?
그냥 자꾸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민주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서연이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이상해서. 뭐가요? 영희는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막연한 의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무 신경 쓰나 봐. 하지만 영희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서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점점 더 궁금해졌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민준의 행동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하던 아들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집에서도 혼자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민준아, 무슨 일 있니? 요즘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병원 일이 바빠서요. 하지만 영희의 눈에는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의 눈가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또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머님, 민준 오빠 계세요? 응급수술 들어가서 늦을 것 같은데. 들어와서 기다려. 감사해요. 서연은 평소와 달리 침묵을 지켰어요.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아, 혹시 민준이랑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왜요? 요즘 민준이가 좀 이상해서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서연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저희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집안에서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야? 저희 부모님이 민준 오빠를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자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럼 좋은 일 아니야? 왜 민준이가 고민하는 거지? 서연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까다로우세요. 민준 오빠 같은 분을 만나는 게 처음이라서. 민준이 같은 분이라니? 무슨 뜻이야? 아, 그게 아니라 저희 집안이 좀 보수적이어서요. 전통을 중시하고. 서연의 말은 애매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영희는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때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늦었네. 오빠 고생했어요. 민준을 본 서연의 표정이 밝아졌지만 민준은 여전히 어두워 보였어요. 민준아, 서연이가 상견례 이야기를 하던데. 어머니,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민준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어. 내일 병원에서 이야기하자. 그래요. 그럼 어머님 먼저 가볼게요. 서연이 떠난 후 영희는 민준에게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거니? 민준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서연이 집안에서 저한테 조건을 내걸었어요. 무슨 조건? 결혼하면 어머니와 연을 끊으라고요.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서연이 아버지가 병원 원장인데 저를 사위로 받아들이는 대신 양자로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기존 가족과는 관계를 정리하라고. 영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년 동안 피와 살이 되어 키운 아들을 포기하라고?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조건이라도 어머니를 버릴 순 없어요. 민준의 단호한 말에 영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히 누가 자신의 아들을 빼앗으려 하는 거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 서연 어머니예요. 뵙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 장소는 시내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영희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갔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실감했습니다. 예약된 방에 들어가자 서연의 부모님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민준아,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니? 저희가 부른 거예요. 서연의 아버지 박재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위험 있는 외모에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재혁입니다. 명성병원 원장을 하고 있어요. 최영이라고 합니다. 영희는 긴장한 채로 인사했어요. 상황이 예상과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재혁은 서류 몇 장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민준 씨를 저희 사위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첫째, 민준 씨는 저희 양자로 입적해야 합니다. 둘째, 저희 병원을 물려받을 준비를 해야 하고요. 셋째, 박재혁은 잠시 멈추더니 영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기존 가족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친자식도 아닌 계모를 시어머니로 모시며 사는 딸을 원하지 않아요. 순간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민준 씨가 정말 출세하고 싶다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박재혁의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명성병원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이에요. 민준 씨 같은 실력 있는 의사라면 분명 원장까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계모 때문에 발목 잡힐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인데.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을 키운 세월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민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저는 절대 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민준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박재혁이 압박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 없는 성공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박재혁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서연이와의 결혼도 어렵겠네요. 저희 가족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결혼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히 자신의 아들을 협박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영희가 일어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다 들었는데 이제 제 할 말도 좀 들어보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재혁 부부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15년 전 저는 11살 된 아이를 만났어요. 친어머니가 떠나고 상처받은 그 아이를 제가 키웠습니다. 밤새 열이 날 때 간병하고 공부 때문에 고민할 때 함께 고민해주고 의대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영희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훌륭한 의사가 된 건 저 혼자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그 모든 걸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박재혁이 말하려 했지만 영희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현실적으로요? 제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영희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민준아, 내가 지난달에 보내준 그 기사 있잖아. 명성병원 관련된.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건 뭔 기사죠? 박재혁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료진 임금 체불 관련 기사요. 그리고 최근 의료사고 은폐 의혹도 있었죠? 민준이가 걱정해서 보여줬거든요. 박재혁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런 건 언론에 과장된 보도일 뿐. 과장이든 사실이든 그런 병원의 원장이 되는 게 정말 민준이한테 좋은 일일까요? 영희는 서연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서연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민준이를 정말 사랑해요? 아니면 의사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뭔 소리예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그럼 왜 민준이 모르게 우리 집을 뒤졌어요? 뭘 찾으려고 했던 거죠?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그냥 제가 숨겨둔 사진을 찾았죠? 민준이 친어머니 사진 말이에요. 그걸 부모님께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박재혁 부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영희는 그 반응으로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저희가 뭘 어쩌자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제 아들을 조사하고 약점을 찾고 그래서 더 쉽게 조종하려고 했던 거죠. 영희는 일어서서 박재혁 앞에 다가갔어요. 원장님, 저는 비록 가난하지만 제 아들을 팔아넘길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민준이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다면 서연이와의 결혼은 그건 민준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와 민준이를 떼어놓으려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서연 씨와 헤어지겠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놀라서 소리쳤지만 민준은 단호했어요. 미안해요, 서연 씨.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진짜 사랑이었어요. 조건부 결혼이 아니라. 박재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지 않아요. 제 선택이니까요. 영희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들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그 가족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민준이 괜찮은지 계속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후회 안 해? 어머니, 벌써 몇 번째 물어보시는 거예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영희는 아들의 눈가에 가끔 스치는 아쉬움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첫사랑이었으니까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서연이가 생각나지? 솔직히, 네. 하지만 후회는 정말 안 해요. 오히려 진짜 모습을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때 제가 흔들렸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원래 똑똑한 아이야.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민준 선생님 계신가요? 문을 열어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친구세요? 아, 저는 이지은이라고 해요.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때 민준이 나왔어요. 지은 씨? 어떻게 여기까지? 민준 선생님이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이셔서 안부 인사라도 드리려고요. 영희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며 뭔가 감이 왔어요.
지은이라는 여자가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들어와서 차라도 마셔요. 괜찮을까요? 갑자기 찾아와서 뭘 그래요? 민준이 친구인데. 지은은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서연처럼 집안을 품정하지도 않았고 영희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민준 선생님이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하세요. 혼자서 키워주셨다면서요. 그런 소리를 했나? 네,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자기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전부 어머님 덕분이라고요. 영희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부끄러워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언제부터 우리 민준이를 알았어요? 저희는 인턴 때부터 알았어요. 벌써 3년 정도 됐나요? 그럼 꽤 오래 알았네요. 영희는 지은이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은 씨, 혹시 민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님, 민준이 당황했지만 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환자들한테도 친절하시고 동료들도 다 좋아해요. 그리고 지은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저는 민준 선생님을 좋아해요. 오래전부터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고 영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 지은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놓치면 후회할 거야.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지은을 바라봤어요. 저도 지은 씨를 좋아해요. 사실 예전부터요. 그런데 서연이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정말요? 지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영희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지은이 자신과 민준의 관계를 존중해주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1년 후, 영희는 꿈만 같은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민준과 지은의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민준이 정장을 차려입고 영희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오늘만큼은 정말 왕자님 같았습니다. 응, 다 됐다. 어머,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멋있었나? 영희는 아들의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15년 전 첫 만남 때의 그 작은 아이가 이제 어엿한 신랑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도 정말 예뻐요. 지은이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영희는 평생 입어본 옷 중 가장 좋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민준이 몰래 맞춰준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무엇보다 혼주석에 당당히 앉을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영희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뭘 고마워해요?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건데요. 민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저희 지은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해해요. 지은의 부모님은 영희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민준과 영희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고요. 식이 시작되고 민준과 지은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영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신랑 신부의 부모님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영희는 마이크를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15년 전 저는 상처받은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처음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계모라는 이유로 늘 조심스러웠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내가 어머니라고 불러준 그날부터 너는 제 친아들이었어. 그리고 지은아, 이제 너도 제 딸이야. 우리 셋이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어요. 어머니, 제가 예전에 서연이 부모님한테 한 말 기억나세요? 무슨 말? 제 어머니는 저한테 친엄마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민준이 영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망간 친어머니보다 어머니가 저한테 더 큰 사랑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제 어머니로 남아주세요.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내 어머니야. 그때 지은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의 딸로 받아주세요. 정말 좋은 어머님을 만나게 되어서 행복해요. 영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안아주었어요. 15년 전 혼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까지 둔 행복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지은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을 때 영희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할머니 되실 준비 되셨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우리 셋이서 키워야죠. 아니, 이제 넷이네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 평생 가슴 아팠던 자신이 이제는 손자까지 품에 안게 될 줄이야. 그날 밤 영희는 하늘나라에 있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민준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는 것이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영희는 평생에 걸쳐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 갈 것입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나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특별한 가족이 있나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